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부천 두 곳에 5만 8천호이며 중소규모는 26곳에 5만 2천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늘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추가 계획, 세 번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분들 관심이 아주 뜨겁죠. 자,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 추가 계획 세 번째 발표 내용인데 이현중 의원님, 네.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로 발표가 됐죠. 1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서울에 더 가까운 도시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지대에 일단 두 지점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3기 신도시가 이제 네 군데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오늘 고양 창릉과 그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 이 두 군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체로 보면 이제 서울 시내도 뭐 작게 이제 규모로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11만 가구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하나 중장기적인 계획이죠. 네. 앞으로 뭐 하려면 다시 철도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30년 정도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입주가 가능한 것이 2030년이요? 그럼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집값을 잡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그렇죠. 당장 이게 이제 서울시의 어떤 집값 오르는 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는 이제 아주 미지수지만 중장기. 그러나 이제 이번에 발표된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예전 1기와 서울의 중간지대에서 네.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도 이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조기에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차 공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 BRT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역시요. 이렇게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수요 분산이 되려면 교통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먹고 살 수 있는 근린 시설들 자급자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 또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거죠. 교육 문제 등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직전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신도시는 미분양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지역 이번에 지정된 곳들이 얼마나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 또한 이걸 위해서 정부가 교통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라든가 생활 편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빠르게 공급해 주느냐에 앞으로 이 서울 집값을 잡는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김현미 장관이 교통 접근성, 철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교통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은데 집을 지어놔도 거기 가는데 몇 시간 걸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첫 번째가 교통 접근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GTX, BRT 이런 교통 접근성을 빨리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과연 빨리 될지가 관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보러 저기 1시간 밖에 갔다 오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2기 신도시에서도 젊은 가족들이 좋은 데 있나라고 갔다가 이게 떨어지면 뭐 하려고 저렇게 멀리 가서 살아. 불편해도 비싸도 서울에서 살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신도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접근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제일 조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이 세 가지 수단만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협력해서 아주 가시적인
조치를 조기 내놓을 수 있는가 네. 이것이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고향 창릉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었죠. 미리 공개가 돼서 이번에 신도시에서 뺀다라고 했었는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고향 창릉은 지금 이미 교통 접근성,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미 아마 이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아마 공개를 하면서 네. 문제가 돼서 이제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쭉 워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네. 했는데 이제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전문가들 이야기도 꽤 아마 유명할 것 같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실제로 교통시설만 갖춰진다면 거의 다 돼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뭐 굉장히 유력한 지역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성공했던 그 이제 신도시를 보면 주로 판교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그렇죠. 보면 자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함께 들어가면서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굉장히 지금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수도권에 얼마만큼 이제 어떤 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네.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게 어떤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판교, 테크노 땡땡이라는 대형 이 업체가 같이 들어갔고 마곡도 LG가 같이 들어갔죠. 거기 뭐 대규모 또 식물원도 이제 그렇죠. 같이 돼 그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먹고 살고 다 해결이 되니까 신도시의 성공 요건들 이번에 3기 신도시 세 번째 발표 대상이 된 곳들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데 2030년이라니까 아직 조금 있는 시간이 남아 있네요.